어릴 적 우리는 별다른 목적 없이 하루 종일 소꿉놀이를 했습니다. 플라스틱 숟가락 하나에도 온 우주를 담았고 어른 흉내를 내며 웃고 떠들었죠. 잘해야 할 이유도 평가받을 걱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을 마음껏 누리는 게 전부였죠. 하지만 어른이 되면서 놀이는 어느샌가 성과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지?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삶은 놀이가 아닌 시험장이 되었고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꾸만 자신을 평가하고 재촉하게 됐습니다. 삶이라는 게임은 언젠가부터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겨야만 하는 것이 되었고 우리는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문제는 그 진지함이 점점 우리를 지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그리고 이 게임에서 진짜로 이기려면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요? 좌뇌는 우리 인생의 해설자입니다. 일어난 일을 분석하고 이유를 찾고 때로는 그냥 넘겨도 될 일에까지 의미를 붙이죠. 문제는 이 해설자가 팩트보다 이야기를 더 좋아한다는 겁니다. 한 실험에서 사람들에게 향수를 고르게 했더니 대부분 비슷한 향인데도 이건 더 깊은 향이 나서 이건 오래된 기억이 떠올라서라는 말을 늘어놓습니다. 사실 향수병의 모양만 달랐을 뿐인데 말이죠. 또 다른 실험에서는 와인의 가격만 달리 붙여놓았더니 똑같은 와인을 마시고도 풍미가 다르다, 맛이 더 진하다라고 반응했습니다. 뇌는 비싼 가격이라는 정보를 받고 거기에 맞는 이야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의 자아는 이렇게 끊임없이 내가 옳다는 스토리를 짜내며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현실을 재해석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신이 어떤 함정에 빠졌는지도 모르고 살아가죠. 사람은 선택보다 설명에 더 집착합니다. 무엇을 선택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선택했는지를 설명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이 설명은 종종 진실이 아닙니다. 심지어 틀린 줄도 모르고 믿어버릴 만큼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누군가에게 고백을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단, 장소는 평범한 공원이 아니라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높은 산 정상이나 고층 아파트 옥상이라고 해봅시다. 놀랍게도 이런 곳에서의 고백은 성공률이 올라갑니다. 왜냐면 심장이 두근거리는 상황에서 생기는 설렘을 상대방이 이 사람을 좋아하니까 설렌다라고 뇌가 자동으로 해석해버리기 때문이에요. 이걸 잘못된 감정 기인이라고 부릅니다. 심장은 환경 때문에 뛰고 있는데 마음은 사랑 때문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 감정도 판단도 심지어 기억도 모두 상황과 해석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이건 진짜 내 생각이야. 진짜 내 마음이야. 정말 그럴까요? 누군가가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말했을 땐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뇌는 결핍에 처하면 터널을 만듭니다. 정신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순간 시야가 극도로 좁아지는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하버드의 연구진들은 이걸 터널링이라고 불렀어요. 결핍 상태에서는 다른 정보를 인식하는 능력, 대역폭이 줄어들어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시험 기간에 너무 조급해서 밥도 안 먹고 쉬는 시간 없이 공부만 하다가 정작 시험 접수를 까먹는 일이 생기기도 하죠. 왜냐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급한 일만 터널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시험 접수가 우선인 건 알지만 지금 이 문제 한 개라도 더 풀어야 해 라는 생각이 뇌를 지배하는 겁니다. 이게 반복되면 결핍의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돈이 없어서 대출을 받고 그 대출이 더 큰 돈을 앗아가고 그래서 다시 대출을 받게 되는 순환처럼요. 가장 무서운 건 자신이 터널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면 의식은 결핍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의식은 언제나 지금 보고 있는 게 전부라고 느끼니까요. 우리는 자주 이런 말을 듣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마. 하루도 빠짐없이 공부해. 쉴 시간 있으면 한 문제라도 더 풀어. 하지만 정말 그게 최고의 전략일까요? 마라톤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법을 보면 조금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들은 항상 100% 전력으로 달리지 않아요. 오히려 느슨함을 훈련 사이사이에 전략적으로 배치하죠. 하루는 회복 훈련, 하루는 페이스 조절, 진짜 중요한 날에만 전력 질주. 왜냐하면 인간의 몸은 회복할 때 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수능 준비할 때 일요일 하루를 아예 비워두라는 조언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게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출구였던 거예요. 터널 안에 있으면 쉬면 안 될 것 같고 밀리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이 문제 못 풀면 큰일 날 것 같고 계속해서 뇌가 조급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루만이라도 비우면 다시 시야가 넓어지고 중요한 것과 긴급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판단력이 돌아옵니다. 그렇기에 여백은 낭비가 아니라 완충지대입니다. 모든 것을 꽉 채우려는 삶은 도미노를 꽉 붙여 쌓는 것과 같아요. 딱 하나가 무너지면 전부 무너져 내릴 수 있거든요. 우리는 매일 수없이 많은 해석 속에 살아갑니다. 난 왜 이렇게 안 될까? 쟤는 나보다 잘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성공하지?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운이 나빴을 뿐이야. 이 모든 말은 자아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자아는 사실보다 해석을 우선시하죠. 그리고 그 해석은 대개 나를 보호하기 위한 변명으로 가득합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인간은 진실보다 개연성에 집착한다고요. 진짜보다 그럴듯한 이야기를 믿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반복된 해석은 결국 여러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으로 굳어지고 여러분은 그 이야기 속 인물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이 자아의 톡죄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건 바로 몰입입니다. 몰입은 자아의 해석이 끼어들 여유를 주지 않아요. 운동을 할 때, 악기를 연주할 때, 무언가에 집중할 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같은 자의식은 사라지죠. 그건 자아가 아닌 몸과 감각, 직감이 먼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를 벗어나 경험 그 자체가 되는 순간 그때 우리는 자아가 만든 해석에서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어릴 때는 잘 놀기만 해도 칭찬받았죠.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하루를 즐겁게 보내면 그게 성공이었어요. 근데 어른이 되면 이상하게도 잘 놀기는 사라지고 잘 버티기가 인생의 기준이 돼버려요. 버티는 법만 배우다 보면 언제 웃어야 할지도 잊게 되죠. 하지만 인생은 버티기 게임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플레이예요. 숨 쉴 틈도 없이 달리는 마라톤 선수는 없습니다. 최고의 선수일수록 속도를 조절하고 급할수록 페이스를 낮추며 자기만의 리듬을 찾아갑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잘 사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 와중에도 여유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자기만의 루틴, 자기만의 쉼표, 그리고 자기만의 즐김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죠. 누군가에겐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의 여유일 수도 있고 주말 하루를 통째로 비워두는 습관일 수도 있죠. 작은 여유가 쌓이면 나를 지치게 하는 자아의 목소리도 조금씩 작아집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죠. 우리는 모두 자기만의 괴물을 품고 살아갑니다. 불안, 후회, 걱정, 비교, 실패 등 어쩌면 이 모든 건 자아가 만든 해석일지도 모릅니다. 그 해석을 잠시 멈추는 순간 우리는 다시 삶의 여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가끔은 멈춰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흔들리더라도 그 사이에서만 보이는 풍경이 있으니까요. 그게 우리가 이 긴 여정을 즐기면서 오래 달릴 수 있는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삶이 게임이라면 여러분은 즐기고 있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댓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